2025년 6월 3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오늘이 바로 그 투표하는 날이죠. 오늘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정치와 인간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잠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선친의 일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선친은 북만주에서 1910년 나셔가지고 만주에서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중국의 국공내전, 중국 공산당과 그 국민당과의 그 오랜 전쟁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해방 무렵에 이제 조선으로 영국 귀국하시게 되고 귀국하시자마자 그것도 6.25 동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동란 속에 가족들 데리시고 한 사람도 피해당하지 않냐고 그 전후에 완전히 잿더미 말하면 그 처절한 가난 속에 살아오신 그 선친의 일대기가 어떤 면에 이 시대에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좀 도움될 부분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비록 무명으로 살다 가신 분이지만은 제 선친의 일대기를 조선 우리나라 그 근대사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선친이 경주 김씨거든요. 경주 김씨신 선친이 어떻게 북만주까지 가셔서 살게 되셨는가 이렇게 족보를 살펴보니까 제 고조부님까지도 북만주에 계셨더라고요. 고조부님 사시던 시대 같으면 적어도 그 19세기 중반쯤 때거든요. 어째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9세기 때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그 먼 북만주까지 그때 얼마나 교통이 걸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북만주까지 가시게 됐을까를 제가 알기 위해 가지고 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도저히 19세기 그 무렵에 힘없는 국민들이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정, 그런 폭정이 있었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 대표되는 참 나쁜 정책 세 가지 중에 그 삼정문란이라는 게 있는데 전정문란, 군정문란, 민정문란이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 삼정문란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군정문란은 어떤 이제 문란이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군인들이 이제 옷을 어느 때든지 군인들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입을 그 모포를 이제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게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뭐 그 당시엔 상당히 모포가 비쌌죠. 그런데 이 제도를 얼마나 탄관어리 관리들이 악용을 해서 국민들의 고혈을 짰냐면은 돌아가신 지 3년대가 3년상을 물린 그런 돌아가신 분까지도 그분에게 세금을 물려가지고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된 37도 지나지 않은 이런 어린 아이에게 분해가 있다고 이렇게 호적을 속여가지고 거기에 또 세금을 물리는 이런 악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약용의 시에도 나오는데요. 그 제 시 제목은 잊어먹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떤 여인이 관청에 와가지고 저녁 무렵에 와가지고 관청 마당에 어떤 핏덩이가 산 보자기를 던져요. 그래 보자기가 뭔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남성의 그 생식기가 잘려져 보자기 속에 사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것 때문에 내가 자식들에게 죄 짓는다면서 잘랐다 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그 여인의 남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집이 돌아가신 지 3년 된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되겠죠.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3년 되셨어요. 근데 3년 된 그 시아버지에게 군포 세금을 물린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된 아주 37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아이에게 또 군포 세금을 물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물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만 관리가 와가지고 그 집이 전 재산과 같은 술을 몰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걸 보고는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자식들에게까지 이 죄를 물리게 된다면서 더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역사고요. 이게 정약용의 시에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시의 제목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 정말 그 조선 말기에 너무너무나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19세기 무렵에 그 당시에 조선 인구 약 10% 정도의 인구가 중국 만주 인해주 등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조상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왕조 시대죠. 그 시대 이처럼 그 우리 양민들은 권력서열의 맨 하층 바닥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따지고 보면은 그냥 나라의 나리들은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은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 모든 떵떵거리는 그런 게 모두 알고 보면 우리 국민들의 고열을 짱 피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당하는 것은 힘없는 양민들, 우리 국민들 뿐인 것이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제도 바뀌었겠습니까? 왕정제도에서 뭐 민주공화국제도 여러 제도가 바뀌고 많은 참 이런 새로운 어떤 개혁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모양새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그만큼 국민들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해먹을 사람은 어떤 길을 차여서 해먹고 만다. 당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할까 하는 이 국민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이런 쪽에 방점을 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세종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거 끝나고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정책 개발하기보다는 좋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갱신하는 여기에 방점을 두시기를 간절히 평민에 불과한 제가 정말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투표 날이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정치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치 왕정제도든지 뭐 민주제도든지 공산제도든지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전히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게 되고 그중에 힘센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힘없는 우리 국민들만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부터는 말이죠. 이제 이런 역사적인 면을 좀 안다면은 그냥 어떤 입으로 말만 가지고 뭐 좋은 정치 떠벌리는 사람보다도 누가 인간성이 제대로 됐느냐,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해 가지고 국민의 돈을 내 돈처럼 국민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렇게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정치할 사람이 누군가를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정치를 선택한다면은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신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